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VR 가상현실에 관련된 코인들 중에서 ERC20, ERC20이라면 이더리움 계통이죠.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진 앱인데 여기에서 이제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제가 분석한 코인들 중에서 이 코인이 가장 많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코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실제로 구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많은 기술이 있냐면 우선 3D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상현실에서 하는 거니까 뭐 아바타들, 나의 아바타들 이런 것들 3D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하고 얘기했을 때 그 음성, 그 다음에 음성을 보다가 또 내 영상을 보고 싶을 때, 내 실물을 보고 싶어 했을 때 상대방이 그때 실물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이 가상현실 공간이 상당히 넓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3D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용량이 많고 광범위해요. 제 방만 보더라도 이걸 3D로 구성하고 여기 있는 뭐 컴퓨터들, 뭐 내 책상들 이걸 만들고 뭐 카메라 만들고 이런 것들 다 만들려면 얼마나 세심해야 되고 3D로 만들려면 그게 용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방대한 그 용량을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이거지. 저장을 하는데 하나만 저장하면 그 하나가 날아가 버리면 나중에는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한 최소한 3개 정도는 그 클론 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날아가고 하나가 오프라인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미리 저장했던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걸 할 때 이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서버가 없어요. 다 개인들이 다 그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광범위한 3D 세상을 개인들이 어떤 회사의 도움도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 3D 내용들을 다 볼 거냐 이거죠. 이제 그런 기술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버추얼로 그 가상현실, 현실을 가상으로 옮길 때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그러니까 이거 기술 집약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없는데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가상현실에서 자전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며, 3D로 자동차, 강아지, 그 다음 내 아바타, 나의 분신, 그리고 나의 분신 중에서 나의 분신의 헤어 스타일, 그 다음에 옷, 이런 것들 누가 그려줄 거예요. 가상현실이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의 특징은 집중화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3D를 만들 거야? 누가 만들 거야? 누가 어떻게 만들 거야?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점인데, 그리고 그 큰 데이터들을 누가 저장할 거야? 그건 다 개인들이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집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양이 저장을 해야 된다면 그건 거기에 참여한 모든 개인들이 그걸 다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지금 가상현실 공간에 3D로 구성되어 있는 그 용량이 100기가라고 하면 지금 그 디센트럴랜드 가상현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 하면 1기가씩 다 분할해서 그것들을 자기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3D를 누가 만들 것이냐? 그 100명이 만들어야죠. 어떻게? 땅을 사서 그 땅 위에, 자기 땅 위에 자기의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땅을 사야 되고 그 땅 위에 내가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 건물을 올린다는 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3D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릴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그 땅 주인이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샀는데, 디센트럴랜드가 어떤 거냐면 먼저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그 땅 위에 건물을 짓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블록체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뭐
어떤 뭐 3D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러지 않고 땅은 돈이 있기 때문에 땅은 살 수 있는데 그 땅 위에 내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상업적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내가 실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한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량을 돈을 주고 그걸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작업들을 다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물론 이제 그런 이제 누가 도와준다, 누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어떤 사람들은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부수입을 만들 거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누가 만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개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광범위한 기술이 디센트럴랜드, 지금 제가 소개할 이걸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마켓 순위가 81인데 한번 보시죠. 먼저 디센트럴랜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분석 같은 걸 한번 해보시죠. 제가 분석한 것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있고 가장 넓고 오늘 1시간을 기본 1시간 훌쩍 넘어가는 거죠. 물론 1시간 넘어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봐요. 물론 제 동영상을 많이 보진 않지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아주 재밌어요. 흥미있고 저는 진짜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진짜 땅을 사서 그 땅 위에 건물을 짓고 한번 해볼까? 이런 충동감을 느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많아서 그까지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저는 프로그래머고 그 다음에 유튜버고 동영상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찍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정보 보안 기사까지 강의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좀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아주 재밌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보죠. 거래 순위 한번 확인해 보죠. 마나가 디센트럴랜드에서 그 가상화폐인데 이걸 가지고 땅을 구입할 수 있어요. 땅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땅을 구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죠. 랭크가 79위로 두 단계 상승했네요. 마켓캡이 20, 100, 1000만, 10만 7,800만 달러?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맞죠? 7,800만 달러. 그 다음에 지금 발행된 만화 수가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개고 토탈로 이제 공급될 수 있는 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6억 개 정도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이제 70원 정도? 한 80원 정도 되는 거죠. 80원 정도? 그 다음에 뭐 이제 만화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마켓을 누르신 후에 보시면 이제 파는 곳이 바이낸스, 여기 큰 데죠. 바이낸스 큰 데고 비트렉스 큰 데죠.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비트렉스에서 살 수 있고 OKX 호흡이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계 비트렉스 여기가 괜찮죠. 비트렉스 업비트도 있겠죠. 비트렉스가 있으면 업비트도 있으니까 뭐 힙비트C 이런 데가 유명하잖아요. 메이저 이런 데서 사야죠. 업비트 이런 데서 사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업비트에서만 취급하네요. 그래서 이거 구입하실 때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이낸스 같은 거 큰데 중국계지만 큰데 그다음 비트렉스 이거 미국계 뭐 미국계인지 영국계인지 여기하고 그 다음에 비트렉스 하고 힙비트C 여기도 이제 유명하고 업비트는 우리 한국 거니까 여기서 구입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구입하시면 믿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거래소는 업비트에 상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래프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본적인 사항들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센트럴랜드 디센트럴랜드 있네요. 상당히 많은 기술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프라이빗 뭐 그렇겠지. 부에노스아이레스 뭐 여기가 어디야? 헤드쿼터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2015년도에 설립됐고 지금 종업원이 36명, 웹사이트는 여기고. 자,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프로젝트 리더, 뭐 테크 리더, 이런 사람들.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 어디지 대체? 줄여보죠. 어딘지 알겠지. 플로리다. 아니네. 아르헨티나네. 아르헨티나 있네. 참 독특하네. 아르헨티나. 미국에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건데 아쉽네요. 진짜 미국이 아니라서. 아시잖아요. 미국에 있으면 못 먹어도 구우잖아요. 이런 기술력 있는 데 되면. 근데 아르헨티나에 있네요. 그게 좀 아쉽네. 그래서 이 아주 좋은 기술력이고 재밌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86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마 그게 미국에서 했으면 좀 더 발전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이렇다는 거고. 뭐 경쟁업체가 뭐 코모도 뭐 이 정도 뭐 트렌드를 보면 별로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 얘기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지? 31개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는 좀 관심이 있었네요. 어떤 일이 있었나? 영화가 개봉돼서 그랬나? 뭐 이런 것들 뭐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네, 그렇게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터브는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없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 없는 거고. 자, 크립토 패닉 뉴스를 한번 보실까요? 이 디센트랜드 만화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최신 뉴스 같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시는 게 편하실 거야. 뭐 자기가 딴 상을 디센트랜드에서 땅을 살 수 있는데 10m 가로 세로 10m를 살 수 있거든요. 땅을 나눌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고. 디센트랜드 가격이 10% 올랐다? 언제? 22시간 전에 10%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디센트럴랜드에서 땅을 사서 그 다음에 카지노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카지노. 근데 누가 만들어야 된다? 개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땅을 위해 카지노를 올리든 뭐 하든지 간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카지노를 올리기 위해서는 땅의 입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역세권이라든가 뭐 이제 관광지에 이제 카지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데 땅을 사야 된다는 거죠.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정말 재미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인 제가 봐더라도 너무 재밌는 주제이고 너무 창의적인 공간이에요. 가상 공간을 만든다는 게 너무 창의적인 거예요. 카지노도 만들 수 있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걸 특별한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개발해볼까, 땅을 사서 한번 개발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더리움 기반 DApp이라는 거고,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화가 되고 디센트럴랜드가 조금 더 마켓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에서 메인넷이 런치를 떨어져 나와야 돼요. 자기만의 어떤 메인넷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오스 같이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런 걸 조치를 취해야지만 가상현실에서 제대로 된 디센트럴랜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디센트럴랜드. 응? 이걸 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 아직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초창기이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죠. 사람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스마트 계약을 다른 업무와 통합하는 디앱을 만들 수 있느냐, 디센트랜드 스마트 계약을 다른 업무와 통합하는 디앱을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러려면 이제 이더리움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센트랜드에서는 이제 게임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게임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보면 아주 재밌어요. 아시잖아요. 어제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보시면 이걸 보셨나? 이거죠. 제가 어제 보여드린 것 중에 아니구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 홈페이지에서 보여줬구나. 뭐 그렇다 치고 은행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은행도 첫 번째 은행을 판매한잖아요. 이걸 보시면 뭐냐면 디센트랜드에 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땅이 어떤 거라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디센트럴랜드예요. 여기 보시죠. 이게 전체 맵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의 블록이 살 건 아니야. 내가 살 건 아니거든. 미안하다. 이게 디센트럴랜드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이 픽셀이 하나가 10x10이에요. 10x10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x10에서 이제 자기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먼저 땅을 사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와서 땅을 사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이 땅들은 다 팔린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땅은 이 땅들이에요. 맞죠? 판매 중. 그리고 만화는 49,000만화예요. 49,000. 그러면 역세권에 있는 땅이 비싸잖아요. 그럼 얘가 더 비싸겠죠. 맞죠?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제네시스 플라자예요. 제네시스 플라자. 플라자가 무슨 뜻이더라? 어쨌든 여기 아주 좋은 공간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800만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얘의 히스토리. 도로하고 인접하고 있으니까 더 비싸잖아요. 얘는 도로가 없으니까 싸고 얘는 봐. 29만 1000. 얘는 왜 이렇게 비싸? 이씨, 진짜 비싸네. 얘는 왜 이렇게 비싸지? 어쨌든 뭐 이유가 있겠지. 하여튼 이렇게 땅을 사서 하는 거예요. 땅을 사서 하는 건데 그냥 뭐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지? 가끔 가다가 머리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얘기 들어왔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제 빠져들었는데 어쨌든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죠.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어쨌든 나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이제 했는데 이제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자 가상현실에 대해서 오늘은 디센트럴랜드 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가 81위인 이유가 있어요. 얘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버추얼 가상현실은 이거죠. 정말 이 세상을 가상현실에 옮겨 놓는 거예요. 내가 병원도 갈 수 있고 내가 학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하고 전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지노 가서 돈을 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땅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소유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시장은 아주 강범위에요. 얘가.
그래서 81위인데 아주 재밌다는 거죠. 자,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이제 했고, 뉴스를 보다가 여기 왔구나. 이제 기억났어요. 내가 뭘 했는지. 뉴스를 보고 들어온 거지. 유니티 3D 개발자를 찾는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집을 짓고 뭘 하든지 간에 다 3D예요. 3D. 3D라는 게 아시잖아요. 3D가 뭔지. 근데 지금 이 디센트럴랜드에서 그 3D를 만드는 툴이 유니티예요. 유니티. 3D 개발자. 아시겠죠? 3D 개발자라는 건 뭐예요? 개발자라는 건 3D를 만드는데 이게 다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요.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건물을 만드는 것도 3D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3D 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이 3D를 잘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드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3D를 만드는 툴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3D 개발자로 각광을 받죠. 근데 개발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건물만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건물도 짓고 강아지도 지어요. 강아지도 만들어요. 맞죠? 강아지를 만들고 건물을 올리는 것은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3D 툴을 이용해서 만들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 강아지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돼요. 우리는 가상현실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개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짖어야 되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자, 그러면 그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개의 어떤 행동들을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야지만 얘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짖고,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주인이 오면 짖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머가 하기 때문에 3D 이 툴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발 능력도, 프로그램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쪽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저는 이제 그래서 매우 흥미롭다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나? 오케이. 다 들어갔어. 하여튼 뭐 이런 거죠. 뭐 그렇게 큰 건 없는데 5시간, 22시간, 3 뭐 이렇게 간간히 올라오네요. 뭐 7, 한 달 뭐 이렇게 올라오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디센트럴랜드, 이건 가상현실이다.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그렇지만 디센트럴랜드 맨은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데 얼마나 볼지 모르겠어요. 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동영상을 찍고 싶은데 제가 잘 안 봐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만 찍고 그 다음에 그거 한번 해보려고, 좀 남들이 관심 있는 한 20분 30분 정도 분량에 그걸 좀 해보려고요. 해보려면 이거죠.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투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것도 빠르게.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저도 한번 이거 끝나면 아마 그런 쪽으로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건 이제 마무리를 시켜야 되니까. 디센트럴랜드. 자, 개념. 누구나 콘텐츠 및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3D를 가지고 땅을 사서 누구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왜냐면 건물을 짓는 거라든가 프로그램 하는 것들, 모든 툴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누가? 디센트럴랜드. 그래서 디센트럴랜드가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애들이 미국이 아닌 부에노스, 아르헨티나에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고, 회사를 좀 미국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성장이 빠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것들을 디센트럴랜드에서 다 만들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애들은 지금 오픈소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아주 좋은 것들하고 자기들만이 특화된 기술을 플러스 시키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툴을 이용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기술들을 다 쓰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가상현실을 만들어요. 맞죠? 가상현실을 만들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가상현실. 자, 가상현실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래서 땅. 맞죠? 이 땅은 디센트럴랜드에서 만들어 놓은, 디센트럴랜드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판매하잖아요. 얘들은 공짜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들이 땅을 딱 만들었어요. 제네시스 랜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0x 10씩 이제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10x 10. 하나의 픽셀이 10m예요. 이걸 사람들한테 팔아먹어요. 아주 비싼 값에. 맞죠? 그래서 돈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디센트럴랜드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땅 위에 이제 건물을 둘 때 3D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3D.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디센트럴랜드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건 이건 유니티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유니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디센트럴랜드가 있고 그 랜드가 있어요. 이제 애들이 하는 게 뭐냐? 애들이 뭘 했느냐? 땅을 만든 거죠. 땅. 자, 땅을 만들었어요. 랜드. 그래서 이걸 파는 거죠. 소유권을 주는 거죠. 맞죠? 이건 얘들이 디센트럴랜드 애들 개발팀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D 있잖아요. 3D는 누가 만들었어요? 3D. 이것들은 유니티라는 툴을 써요. 유니티. 이건 디센트럴랜드하고 상관없이 유니티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이게 3D. 맞죠? 3D. 이건 이제 사고 판다. 사고 파는 거고. 그 다음에 3D를 만들면 이 가상현실의 이 공간이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린 것을 하나만 기억하고 뭐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만 없어져 버리면 그걸 새로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본들을 또 곳곳에 분배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사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서비스는 계속 돼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하되고 그 공간은 우리는 중앙화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해야 돼요. 자, 그런 것들 뭐요? 그게 뭐냐면 IPFS 이거죠. IPFS. 우리가 알고 있는 뭐더라? 이게 토렌토라고 생각합니다. 토렌토. 맞죠? 이게 뭐예요? 이 IPS가 뭐예요? 개인들의 하드디스크 그를 빌리는 거죠. 렌드하는 거죠. 빌려서 그 공간에 3D를 만든 이 내용들을 다 저장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는 거죠. 이런 거. IPS. 그래서 IPFS에서 하드디스크 빌렸을 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코인을 만들었죠. 코인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파일코인이에요. 파일코인. 맞죠? 파일코인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IPF에서 무수한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의 어떤 특정한 공간을 빌리고 싶은데 공짜로 안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공짜로 빌리면 도둑놈이지. 그리고 공짜로 빌리면 사람들이 뭐 공짜이기 때문에 빌려줬다가도 그냥 해소해 버리죠. 이러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파일코인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상.
계속 온라인 상태로 있으면 파일 권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막대한 양의 그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 현실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음성도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같은 거, 오픈소스로 이미 만들어진 음성이라든가 뭐 영상을 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이미 했던 그 기술들을 이제 쓰는 거죠. 웹 RTC 같은 거, 이런 것들, 이게 웹 RTC거든요. 이 기술, 이건 또 다른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 공짜로 다 공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센트럴랜드를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오픈소스들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는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거죠.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이제 룰을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은 이제 디센트럴랜드에서 하는 거죠. 땅을 판매한다든가 뭐, 그리고 이제 이 땅 위에서 어떤 규칙을 어긴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게 무수히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디센트럴랜드 이런 단체에서 하지만, 나머지 기술들은 무수히 많은 기술들을 다른 오픈소스,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스를 가져와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시간 내에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절대로 얘들은 이런 서비스를 혼자서 못하는 거죠. 오픈소스가 아니었으면. 자, 이런 토대를 가지고 한 번씩 이제 한번 해보죠.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자가 없다는 게, 이제 우리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들 간에 이제 P2P로 거래되기 때문에 콘텐츠 업로드 가능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땅을 사서 그 땅에 건물을 짓는다, 할 수 있다, 수익 창출이 있다, 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인 것은 뭐냐면, 가상세계는 중앙화된 회사나 조직에 의해 지배되면 안 돼요. 누구 하나가 지배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만약 신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다 결정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단체들이 어떤 걸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의 소유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국가가 없어요. 버추얼 얘기에는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한 토지의 콘텐츠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기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써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땅이 내 땅이 되는 거고, 그 위에 건물이 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블록체인에 내 소유권들이 다 기록이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중개자 없이, 중앙화된 그런 어떤 회사 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토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많아요. 토지 사기 위해서 만든 게 많아요. 최초 경매는 제네시스 시티를 판매할 때였어요. 200억 원 규모로 3,047명이 참여했어요. 제네시스 시티, 아까 봤잖아요. 제네시스 시티. 여기 보면 이해했나? 제네시스 플라자고, 제네시스 시티가 어떤 거였더라? 얘는 뭐야? 드라곤 시티이고, 얘는 드라곤 시티. 여기 코리아 타운도 있어. 코리아 타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리아 타운도 있어요. 코리아 타운. 하여튼 뭐 이렇게 찾아보면 제네시스 시티를 찾을 수 있겠죠. 뭐 찾아보면 되니까 뭐. 그리고 토지 하나는 10m, 10m요. 그리고 이 픽셀 하나가 10m, 10m라는 거죠. 크게 좀 키워서 이게 하나가 10m, 10m. 이건 대학이네. 이 대학 89,000.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이런 거고, 89,000이 비싸지 않다. 한번 계산해 볼까? 얼마인지. 계산기 89,000. 한번 계산해 보죠. 89,000 곱하기 80원 20배, 1000만, 10만, 100만, 712만원. 712만원이네요. 아씨, 비싸다.
진짜 비싸네. 이 보시면 얘 클릭하고 그 다음 시장을 들어가면 살 수 있거든요. 39,000 있고, 이제 거래 내역이 있는데 8개월 전에 경매했을 때는 얘 가격이 지금은 39,000원이죠. 1563원 1563원 곱하기 그때는 80원도 아니었어요. 8원인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12,500 하던 것이 지금 얼마에 팔아요? 39,000원 곱하기 80 312만원. 몇 배야 이게 대체? 12,000원짜리가 312만원이에요 지금 파는데. 장난 아니죠.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말 비싸다. 너무 비싸다. 39,000원. 얘가 좀 쌀라나? 이미 소유했나? 너무 비싸네 시장. 욕 나올 정도네. 19,000? 2만? 10만? 얘가 더 비싸. 왜? 29,000. 싼 게 없네. 싼 게. 젠장. 욕 나오네. 얘는 좀 쌀 거 아니야. 얘는 덜 떨어졌으니까. 뭔가 있어. 뭔가 얘는 상당히 큰 블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명이 다 산 것 같은데, 오우씨, 상당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네. 소유자가 한 명이네. 창세기? 이름 하고는 진짜. 49,000. 이렇게 비싸요 지금 여기 땅이. $49만. 우와. 이메일 위드 오퍼. 얘 보면 49만이네. 8개월 전에 7,140이었는데 와, 경매를 통해서 이제 뭐 산 건데 7,140원이었는데 지금은 49만에 팔려고 그래요. 49만원이 얼마냐면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천만원, 4천만원. 7140 곱하기 80 하면 57만원짜리가 지금 4천만원 됐어. 뭐 왜 이렇게 올라간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닌 거. 8개월 전에 샀으면 물론 사는 사람이 없겠지만 얘가 망하지 않으면 땅값이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 치고 뭐 3D 접속 방법은 이제 VR 헤드셋을 사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가상현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가상현실은 이거고, 이게 없으면 이제 웹브라우저로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2D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더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더몬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더리움의 앱 순위가 있거든요. 이더리움 앱 순위, D앱 순위가 있어요. 전체 순위가. 여기 보시면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탑 레이티드 비월 컬렉션은 아니고, 잠시만요. 게임 뭐 소셜 이런 게 아니고 전체 게임 D앱 컬렉션. 이걸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순위를 보려고 했던 건데 이건가?
올 카테고리. 이걸 보는 거죠. 이게 보면, 전체 순위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디센트럴랜드 53위에요. 53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더몬이에요. 이더몬. 이더몬은, 이게 53위고, 이더몬은 이더몬은 15위에요. 15위. 이더몬이 어떤 거냐 하면, 그냥 게임이에요. 게임. 우리가 알고 있는 몬스터 게임인데, 몬스터 잡고 뭐 대결하고 이런 게임인데, 이걸 이제 디센트럴랜드에서 이제 이걸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상 공간에 이 몬스터들을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몬스터끼리 이제 싸움도 할 수 있는 거고, 몬스터끼리 몬스터를 누가 소유할 수도 있는 거고, 몬스터를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고, 몬스터를 훈련시킬 수도 있고, 레벨업을 시켜서 전투에 참여시켜서 뭐 이기면 이제 뭐 아시잖아요. 돈을 더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하고 조인트한 거예요. 이더몬을 이제 디센트럴랜드에서 그 몬스터들 싸움을 할 수 있는 저 게임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재밌는 속성들이죠. 게임 이런 게임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몬스터인데 이게 이제 15위로 꽤 높은 순위에 있는 애잖아요. 얘를 이제 뭐 기본 모델과 추가 모델인데, 기본 모델은 뭐 몬스터를 발굴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어요. 기본 모델은. 추가 모델은 훈련시킬 수 있고, 이더몬이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이런 모델이 있는데, 그러면 디센트럴랜드에서 이더몬은 어떤 식일 것이냐, 어떤 형태일 것이냐를 보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 위에 있는 이더몬을 명령을 호스팅할 수 있어요. 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호스팅이 컨트롤하고 같은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더몬 수집가는 새로운 이더몬을 포획할 수 있어요. 주인이 없는 이더몬들 있잖아요. 주인이 없는 이더몬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내 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소유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이더몬이 내 거라는 것을 블록체인 위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수한 소유권을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에서 그 속도가 따라줄 거냐 이거죠. 맞죠? 그래서 이 코인이 가격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먼저 이더리움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메인 네트워크로 떨어져 나오든지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이더리움이 있고 이오스가 있고 네오가 있고 이런데, 뭐 이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애한테 붙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붙어서 그 위에 다시 디센트럴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헤드쿼터를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으로 옮기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얘들 코인이 급등하는 거죠. 급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가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되고 있고, 물론 확대가 안 된 거죠. 저변화가 안 된 것 뿐이고, 그 다음에 가상현실은 상당히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럼 페이스북보다 얘가 더 뛰어날 것이냐? 그렇진 않죠. 페이스북이 더 뛰어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추세는 블록체인이죠. 추세는. 우리 사람들은 어떤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죠. 지향하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현재 사람들은 이제 트렌드가 그런 거죠. 모든 이익을 중앙화된 회사에서 다 가져가는 거 좋아하지 않죠.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볼 때마다 우리는 광고를 봐야 돼요. 싫든 좋든. 근데 우리는 광고를 보는데 그 돈은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누구한테 갑니까? 유튜브를 만든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콘텐츠를 올린 유튜버한테 갑니다. 근데 많은 돈은 전부 다 그 구글한테 가죠. 그 광고를 본 사람, 우리한테는 돈이 안 와요. 근데 블록체인 위에, 만약 블록체인 위에 유튜브가 구인이 됐다고 쳤을 때, 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창작자, 그걸 만든 사람들은 돈을 가져가는 건 누구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력한 사람이 돈을 가져가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화된 그 집단이 없기 때문에 광고를 본 사람한테도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블록체인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광고를 본 사람이나 콘텐츠를 올린 사람이나 다 발생된 이익을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광고를 본 나도.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이고, 이걸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절대로 현재 기술력이 아무리 페이스북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디센트럴랜드에서 들어올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디센트럴랜드에서 개발할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럴 경우 페이스북은 개인은 약하지만 그 대의명분에 뭉친 개인들의 이 연합은 페이스북도 꺾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개발자들이 막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디센트럴랜드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창작할 수 있어요. 룰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만들어서 하니까 더 독창적이고 더 빠르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뭐 이런 거고, 소유 이동원이면 전시에서 팔 수 있다는 거고, 훈련 측에서 뭐 체육관과 캐슬에 들어가서 훈련도 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자, 이게 로드맵인데, 로드맵은 이제 이걸 보고 한번 해보시죠. 로드맵. 여기 보시면 이 좋은 게 뭐냐면 한글로 보도 되거든요. 제네시스 프로그램 속에 디센트 플랫폼에서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500만 달러 기금, 또 뭔지 모르겠다. 한국어 있잖아요. 한국어 누르면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디센트럴랜드가 뭔지 한번 보죠.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가상화 세계는 중앙화된 회사나 조직에 의해 지배되면 안 되며 공개된 표준을 따라야 한다. 디센트럴랜드에서는 사용자가 창조하고 소유한 토지의 콘텐츠를 완벽하게 통제, 그리고 모든 수익이 그 토지 소유자한테 돌아온다.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위에 소유권을 기록한다.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로드맵을 보려고 했던 거죠. 석기시대 2015년 6월 토진이 단순한 그리드로 모델링되며 비트코인과 비슷한 작업증명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픽셀을 사용자에게 활동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였죠. 이거 픽셀로 픽셀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땅들을 이제 판매하는 거죠. 땅들을 우선 땅들을 판매한 거예요. 그때 샀어야 되는 건데 8개월 전에 1년 전에 샀어야 되는 건데 아까워 죽겠네. 그때 샀었으면 적은 돈으로도 떼돈 벌 수 있었는데 이게 판매한 거예요. 지금 그 말 한 거예요. 이때 이제 3D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죠. 그냥 땅만 판매한 거예요. 그냥 땅만. 그 다음에 2017년 3월에 토지는 3D 공간에서 모델링 되며, 자, 이 토지 위에 3D로 이제 내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니티 브라우저 제공. 유니티가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3D 프로그램.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건지. 그래서 마나 토큰을 판매한다. 마나 토큰이 뭐다? ERC20 토큰, 이더리움. 이것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죠. 이더리움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마나가 유저들에게 팔리며 유저들은 랜드를 받을 수 있다. 마나를 통해서 땅을 뭐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끝났어요. 이때 이게 이제 1년 전 얘기잖아요. 이때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땅을 샀어야 되는 건데 했어야 되는데 2017년 4분기에 테라폼 이벤트가 있었는데 철기 시대의 베타 출시와 함께 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첫 기회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디센트럴랜드에서 이제 땅을 만들어서 그 땅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이제 경매라고 표시하는 거죠. 땅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걸 경매시킨 거죠. 아주 싸게. 그때 쌌죠. 땅들이 엄청 뭐 몇십만 원 가지고도 좋은 땅을 살 수 있었죠. 지금은 몇천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그게. 자, 철기 시대 라이브 채팅과 멀티플레이어 지원이 아바타와 함께 지원된다. 이거 이제 이거고,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철기 시대인데 라이브 채팅이죠. 목소리가 가고 그 다음에 음성이 가고 영상이 갈 수 있는 거. 멀티플레이어 지원이
아바타도 3D로 만들잖아요. 뭐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고, 내가 소유한 곳에서 아이템을 만들고, 아이템 뭐예요? 집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땅이 넓으면 뭐 카지노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스크립팅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철기 시대인 거죠. 진짜 실리콘 시대가 되면 완전한 VR이 지원되고 물리법칙이 적용된 세계가 만들어진다. 뭐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죠. 한번 다시 보시죠. 어떤 거냐면 이거죠. 스팀이, 이게 제 스팀인데, 제 건데, 제가 이제 올려놨죠. 어제 보여드렸던 건데, 못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제 얘들이 말하는 실리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대, 그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시대에 있는 거죠. 이거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상현실 영화, 이거죠.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죠. 제가 레디 플레이어 온, 이 영화 저 봤거든요. 상당히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어요. 이거 맞나? I was born in 2025, 이거 맞네. but I wish I'd grown up in the 1980s. 스티븐 스필버그 Like all my heroes. 감독이 만든 거. I live here in Columbus, Ohio. 이게 가상현실 In 영화인데 2045, it's 정말 still 우리가 ranked 원하는 the fastest 가상현실 growing city on 세계거든요. Earth. 이게 But sure doesn't seem like it when you live in the States. VR 끼고 있죠. VR 끼고 있죠. They called our generation the missing millions.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만든 Missing 거죠. not because VR. we went anywhere.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There's nowhere left to go. 목소리 음성해야 되고 Nowhere. 느껴야 되니까, Except the 이런 Oasis. 특수 장갑들을 끼는 거죠.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VR을 통해서 가상현실에 들어가는 거죠. It's the 이거죠. only place that feels 이게 like 우리가 I'm in 원하는 anything. 꿈꾸는 이제 VR 시대인 거죠. 내 아바타가 The 있는 world 거죠. where 나의 the 아바타가 limits of 있는 거죠. reality are your 많은 own 사람들이 imagination. 가상현실에 들어오는 거죠. 춤도 출 수 있는 거죠. 자기만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끼리끼리 이제 끼리끼리 하는 거고, 자동차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싸움도 할 수 있는 거죠. 게임이죠. 게임.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돈도 가상화폐로 벌 수 있는 거고, 다 돈이에요. 죽으면 자기 돈들을 죽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건 현실 세계고, 가상현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상현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경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내 아바타, 내 소유의 자동차, 이런 거죠. 실제 같은 하잖아요.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이제 어떤 세상이다? 이제 얘들이 말하는, 물론 얘들이 말하는 그 세상이 이 세상인지 모르겠는데, 물리법칙이 적용된 세상이 이런 거죠. 물리법칙. 그래서 내가 특수한 장비를 입고 있으면 누가 나를 때린다? 그 때리는 느낌이 현실에 있는 나한테도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 아바타가 죽었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는 나는 죽지 않아요. 그게 이제 가상현실의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자, 이제 로드맵을 받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아이, 깜짝이야. 카톡이 와서. 제가 디센트럴랜드 우리 한국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이제 코리아타운도 짓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갑자기 이제 채팅이 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 자, 이게 뭐냐면 GitHub인데 이거요.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갔는지를 한번 알아보려는 거죠. 이게 디센트럴랜드 이걸 안 했네? 응? 녹화창이 없어져 버렸니? 왜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내가 하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게 하이퍼링크를 달려고 했는데 하이퍼링크가 안 나오고 이게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녹화 중이라는 게. 자, 이제 GitHub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자, 디센트럴랜드 이거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얘들이 얼마나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이걸 구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야. 감동적인 거죠. 한마디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마켓플레이스 이게 뭐예요? 방금 이거 이 땅들 팔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 페이지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 경매하는 것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고라는 뭐 캐시언이 이제 한글로 좀 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드시죠? 한글로 보시면 좀 쉽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시끄러 죽겠네. 이따 보여드릴게 뭔지. 왜 한글로 안 바뀌지? 이제 바뀌었네. 아고라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투표 알잖아. 아고라 투표하는 곳. 자산 등록은 ERC721 이 규칙을 따른다고 하네요. 그래. 클릭 이런 게 안 좋아. CLI 이런 건 CLI로 그냥 나왔으면 좋겠는데 디센트랜드 명령줄 인터페이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대피자 맞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뭔가 본 맛이 떨어져. 이게 이렇게 봐버리면 이 유니티구나. 벌써 1시간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아직 많이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엑셀 파스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거 보지 말고 중요한 것들만 보죠. 게이트 차이나로 다큐멘테이션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말고 이런 간단한 기술들 말고 좀 큰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아고라 제이슨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런 큰 기술들이 아니에요. IPFS 이 기술이 아주 크죠. 이 기술 아주 커져. 이거 설명할 거예요. 할 건데 그리고 이거 웹 RTC 이게 뭐예요? 통화, 영상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시끄럽네.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디센트럴랜드의 카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카톡이 오는데 와도 좀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지금 그 설정을 내가 안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설정을 해서 소리를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아이씨 너무 시끄러워 죽겠네.
끊어졌나? 이제 안 되네. 그렇다고 하고 이제 하죠.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한 것들. 이 기술들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런 게 사운드 같은 것도 서포트하고,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주크박스도 들어가고, 주크박스 지원하고, 유니티도 쓰잖아요. 유니티 쓰잖아요. 플러그인이 뭐냐면 유니티로 만든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웹페이지에서 구동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가상현실에서 이제 구동이 돼야 되니까 이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만든 3D를 이제 가상현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기술들. 코리아로, 다큐멘테이션 코리아로도 만들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잠시만, 이거 좀 한국어로 좀 볼게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UI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만화는 뭐, 한번 하면, 손대면 이제 고칠 게 없죠. 이런 돈 같은 것들은. 그래서 지각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에디터도 만들어야 되겠지. 에디터 같은 것들. 보팅 같은 것들 해야 되고, 제한도 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어로 잠깐 볼게요. 지구 제안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시티를 만들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죠. 이런 것들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고, 이슈가 이런 4개가 있어요. 이게 보면, 한번 이거 한국어로 한번 볼게요. 이거 한국어로 보면 더 직관적이에요. 사토시 강산을 만든대요, 누가. 강산을 만든대요. 이건 이제 꽤 큰 땅이 필요한 거고, 그 땅 위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오바오 시티를 만든대요. 타오바오가 뭐 중국어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입법원을 만든대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도시. 크립토 밸리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들이 만들어서 어떤 큰 공간을, 땅을 사서 그 땅을, 큰 땅 위에 어떤 시티를 만드는 거죠. 뭐 시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뭐 카지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대동마을, 한국식 마을을 만들겠다. 한국 애들이 지원한 거겠죠, 이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있는 게 코리아타운이라고 있는데,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오씨. 뭐야, 이게 중국이야? 아니면, 모르겠네. 중앙시장 뭐 이런 건 있는데 그건 없네. 코리아타운이란 말이 없네. 그러면 이제 이게 대동타운으로 바뀐 거네. 대동타운이 이제 코리아타운이네. 예.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대동타운. 프로젝트 리더가 있고,
디자이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목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및 한국을 표현한다. 카테고리, 랜드 필요한 것, 더 많은 것이 더 좋다. 이것은 한국의 분권과 공동체에 의해 제기될 것이다. 우리는 많은 개발자들이 관심을 보이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디센트럴랜드에서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하는 도시를 디자인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타운을 만들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자, 만들자, 이런 거지. 우리의 주된 목적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도시는 관광계획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관광객에서 가장 가득 찬 도시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다. 관광객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이 도시의 우아하고 독특한 한국 문화, 중앙과 외부의 두 부분을 말한다. 이미 이런 개발자들이 어떤 애가 이제 이걸 했어요. 제안해서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만들지 이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디어잖아요. 중구 지구는 주거 지역이 될 것이고 외곽 구역은 야간 유흥시설로 가득 찬다. 도시의 첫 번째 목표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가장 매력적인 도시는 같은 말만 썼는데 지구모사 성문과 기성벽 이렇게 만들고 싶다 라는 거고, 주거 지역은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고, 주거의 상가 지역은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고, 패션 거리도 만들고, 유흥시설, 도박 및 클럽 시설 만들고, 교통 같은 거 만들고, 다양한 권리, 싼 땅에 버려진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길러라. 이런 규칙 같은 것도 다 하는 거죠. 규칙들도 다 정할 수 있는 거죠. 디센트럴랜드 시대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 꿈을 이제 만들 걸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개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이너들을 막 참여해 달라고 이제 독려하는 거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지 않나요? 개념 자체가. 네,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기술이 웹 RTC가 있는데 음성통화, 영상통화, P2P 파일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샘플신 API 콜이 뭐냐면 날씨 API를 호출해서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만약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의 날씨를 호출해서 그 가상현실에서도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오는 거고 그 위치에 있는 곳에 그러니까 눈이 온 다음에 눈이 오는 거예요. 가상현실 현실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죠. 날씨까지도. 예.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IPFS라는 게요.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이 디센트럴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백그라운드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기술. 뭐예요? (3D) 엄청난 양의 3D 어디에 저장할 거지? 저장. 그리고 이 저장된 걸 어떻게 빨리 가져올 것이냐, 서치할 것이냐, 파인드. 맞죠? 이런 거. 개인들이 만든 3D를 저장해야 되고, 이제 내가 있는 위치에 이제 그 3D 내용들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내 가상현실 옆에 둘러보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맞죠? 모든 걸 가져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있는 그 땅에서 만들어진 그 3D는 다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찾아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 원론적인 기술을 누가 커버하고 있다? IPFS에서. 이 개념. 맞죠? 이 개념에서 커버하고 있다. 이것들을 디센트럴랜드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IPFS라는 오픈소스를 그냥 자기들이 차용한 거예요. 그 위에다가 디센트럴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자기들이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IPFS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무수한 개인들의 공간을 임대를 해야 돼요.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개인들의 공간을 임대를 하면 빌려주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켜야 되니까 전기세가 나가잖아요. 그냥 빌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IPFS에서는 파일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거 주는 거예요. 임대 비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3D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이걸 서치할 수 있는 이 파워 같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이미 갖춰놓고 있는 거죠. 이 기반 위에 디센트럴랜드가 서 있는 거죠. 디센트럴랜드는 이것들에 대해서 유주부설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IPS 재단이 이것들을 다 관리하는 거죠. 그 위에 디센트럴랜드가 서 있는 거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근데 좀 더 들어가면 뭐냐면 IPFS는 위치 기반이 있어요. 우리 인터넷 같은 경우는 IP로 들어가는 거죠. www.daum.net 이렇게 하면 그게 위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daum.net 서버가 다운돼 버리면 다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맞죠?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IPFS는 콘텐츠 기반이에요. 콘텐츠 기반. 이 콘텐츠 기반이기 때문에 하나의 위치 기반 IP가 다음이 다운된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에 복사해 놓기 때문에 콘텐츠를 찾아가면 그걸 가지고 있는 데에 들어가서 그 콘텐츠를 가져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 기반의 단점은 그걸 가지고 있는 서버가 다운돼 버리면 더 이상 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고, 콘텐츠 기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콘텐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곳으로 복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위치 기반 IP가 다운된다 하더라도 복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곳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기반은 모든 콘텐츠는 해시로 두는 거죠. 해시를 두기 때문에 그 해시 값을 가지고, 그 해시 값이 우리 인간으로 치면 지문 아니면 얼굴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 해시 값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는 해시 값을 조율을 하면 그걸 빠르게 검색을 해서 그 해시 값을 가지고 있는, 그 해시 값에 해당되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맞죠? 어떤 다음에서 서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들이 자기의 그 하드 공간을 임대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파일 코인 같은 것들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한 군데에서 그 콘텐츠를 놔두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최소한 3군데 이상의 여러 군데에다가 그 같은 내용들을 분산시켜 놔서 한 군데, 2군데가 다운된다 하더라도 콘텐츠를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이제 구현하는 거죠. 자, 이제 관련 코인이 파일 코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IPFS 기반 블록체인인데 노드의 여유 공간 임대를 해줄 때 이제 그에 대한 보상 관련이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파일 코인도 흥미롭지만 디튜브라는 것도 있어요. 디튜브. 어떤 거냐면, 디튜브가 뭔지 알겠죠? 유튜브. 그죠? 유튜브를 이제 가상현실 공간으로 만든 거죠. 이게 디튜브예요. 이게 가상현실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어디 위에? IPFS 위에서 구현된 거죠. 이것도. 그래서 파일 코인을 가지고 이제 IPFS는 파일 코인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IPFS 파일 코인도 이제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 IPFS 이 기능을 디센트럴랜드 여기서도 쓰고 있고, 디튜브에서도 쓰고 있고, 북에서도 쓰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파일 코인은 조금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켓캡을 한번 가서 파일 코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번 볼게요. 이걸 구입하라는 말이 아니라 관심을 두고 있으라는 말이죠. 한 번씩. 그래서 파일 코인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기에 등록되어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파일 코인. $1615인데 금액은 싼 게 아니에요. 4불이에요. 4불. 근데 공급된 양이
없네? 파일 코인이? 이게 그 코인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IPFS에서 발행한 코인인지 한번 해볼게요. 파일 코인 디센트럴라이즈 스토리지 네트워크 맞거든요.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발행량이 없어. 이게 뭐지? 그래서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아주 볼륨이 작아요. 근데 4달러예요. 4달러 4달러 24달러에서 8달러 뭐 이건 요즘에 뭐 안 떨어진 게 없으니까 이 정도인데 흥미롭네요. 그럼 이걸 어디서 사야 되지? 마켓에 들어가면 사는 데가 없구나. 게이트 아이오 엘뱅크 중요한 건 디센트럴랜드가 81이에요. 81인가 79이에요. 맞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IPFS는 지금 거기서 쓰는 코인이 파일 코인인데 그게는 1000매디예요. 그리고 파는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4달러고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메인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비트렉스 아니면 뭐 업비트 뭐 빗선 여기에 상승되면 내가 이런 말 하는 내가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제 파일을 권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파일 코인에 대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보면 또 재미없게 만들었어 이 얘들이. 나도 한번 봤거든요. We use the internet for everything. To 영화가 talk to our 중요한 게 loved 아니죠. ones, to work together, to play together. The wonder of the web is that people have participated in the last 25 years sharing so much about themselves. But unfortunately, we built it on a very fragile infrastructure. 이 많은 양들을 다 Have 저장하려면 this 어디에 exponential 저장해야 될 growth 것이냐. in the amount of data 어떻게 generated, 저장할 건데 and 이걸 that's data 말하는 that 것 we need to 같아요. store and safeguard. 뭐 사진 같은 거 같은 The way the internet has evolved, there are single points of failure everywhere. We saw this play out 뭐 in 이걸 보면 별로 뭐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방대한 양의 스토리지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및 하드 드라이브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파일 호스팅을 위해서 파일 코인 획득. 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스토리지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스토리지 공급자로 하는 게 뭐 얘뿐만 아니고 또 많이 있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다 정리할 건데 정말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또 얘도 스토리지 관련된 애들 분권화된 개인화된 스토리지 이것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또한 스토리지를 추가 서비스에서 하드 드라이브 공간을 분리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 우리 컴퓨터는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세가 들어가죠. 전기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전기가 들어가니까 CPU도 되니까 이제 노후화 되잖아요. 이제 그런 비용들 같은 걸 받아야 된다 인 거죠. 파일코인 6.1불 여분의 저장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디센트럴랜드에서 이제 이거 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디센트럴랜드에서 이제 이 코인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쓰는 사람이 필요하게 될 건데 지금 현재 디센트럴랜드 그걸 보시면 그렇게 사용자가 많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간과했네.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이 보시면 알겠지만 올 보죠. 자, 이걸로 보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한글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DAU가 뭐예요? 일일 사용자, 일일 하루 동안 사용하는 사람. 이건 M 한 달 사용자. 한 달 사용자가 3,574명이에요. 1등인데 이게 이더리움 디앱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애가 한 달 사용자가 4,000명이 안 돼요. 얘는 이제 26,000명이네. 꾸준히. 이런 거고, 이렇다는 거죠. 왜 이럴까? 근데 우리가 아는 디센트럴랜드? 예. 왜 이러지? 디센트럴랜드. 이게 하반기야? (57명) 455명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안 쓴다고요. 지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파일코인 같은 게 많이 쓰이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만약 가상현실이 대박이 터져서 이게 사용자가 지금 많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더리움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야지만 이제 가격이 높아질 거라고. 그리고 이제 본사를 이제 미국으로 이전하고, 그러면 이제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사야지만 이제 그때 이제 할 건데, 요는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에서 탈피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도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 사용자가 없다 보니까 파일코인도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파일코인을 취급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대박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내가 또 어디서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넘어왔지? 이거 얘기했죠? 디튜브.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이것도. 이 디튜브를 보면 유튜브하고 차이점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디튜브도 IPFS 기반이에요. 기반이? 디튜브가? 그러니까 디튜브가 잘 나가서 얘가 만약 유튜브하고 쌍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게 된다면, 얘가 유튜버가 틀린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네 가지인 거죠. 확실한 보상 시스템. 사용자 기여도, 동영상 업로드하거나 공유하거나 댓글 달면 다 이 사람들한테 보상한다는 거예요. 보상. 뭘로? 얘들은 코인이 없어요. 얘들은 코인이 어떤 거냐면 스팀잇이에요. 이거 얘를 뭐냐면 스팀잇 블록체인하고 IPFS를 써요. 그래서 통화는 스팀잇이에요. 통화는 디튜브의 통화는 스팀잇이고, IPFS를 써요. 기술 밑바탕에는 IPS는 파일코인을 써요. 파일코인. 그래서 디튜브가 잘 나가면 스팀하고 파일코인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일코인은 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쓰고, 그렇기 때문에 파일코인을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이게 안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유튜브하고 그 다음 디튜브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거 확실한 보상 시스템이죠. 중앙에서 다 챙겨가는 게 아니고 챙겨갈 중앙이었기 때문에 동영상 업로드한 사람한테도 주고 공유한 사람한테도 주고 댓글 단 사람들한테는 다 돈을 준다는 거죠. 뭘로? 스팀잇으로. 스팀잇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스팀잇 아시죠? 누가 동영상 업로드하면 이 사람한테 개인들이 돈을 줄 수 있어요. 개인들이. 스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내가 봤는데 고맙다, 당신이 만든 동영상이 나한테 유용하다 해서 각 개인들이 돈을 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돈을. 그렇게 주는 건데,
그렇게 주는 거죠. 강제적인 검열 시스템이 없다. 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주 부적절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적절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부적절한 콘텐츠 관리는 사용자 평가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업보트, 다운보트가 있거든요. 좋아요, 싫어요. 이것 통해서 이제 강제적인 검열 시스템이 없지만 사용자들의 그 여론에 따라서 부적절한 콘텐츠들은 이제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한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모종의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콘텐츠 노출이 조작될 수 없다. 요즘 네이버 말하는 거죠. 네이버 조작되고 있죠. 기사 순위가 조작되고 있고 간신 이게 조작된다고 막 그러죠. 누가 김호준 총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중앙화된 이제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이제 장난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유튜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지만 디튜브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광고 청정 지역, 광고 없이 운영될 수 있고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튜브하고 디튜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유튜브는 재미없어지는 거죠. 이 방대한 이 파일들 있잖아요. 이 파일들의 크기는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그럼 이걸 누군가는 저장시켜 놔야 되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많은 엄청난 그 시스템에 다 저장시켜 놓지만 이것들은 다 개인들이 다 저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PFS가 아주 중요한 콘텐츠예요. 그래서 쓰는 파일코인 아주 좋죠.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참고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간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술 중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지금도 뭐 1시간 반 됐는데 많이 찍은 것 같고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제가 빠뜨릴 뻔 했는데 이거예요. 이거 건물 시작이요. 건물 시작 이거 뭐냐면 이제 3D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거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3D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3D로.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 이게 아니고 디벨로퍼 가이드 이걸 보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이걸 게팅 스타트 이거 아니었나? 이건 아니었고 신 콘텐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동영상이 가득 차 있는 페이지인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미리 이제 콘텐츠를 걸어 놨어야 되는 건데 덕스 들어가고 이 중문밖에 안 돼? 아 잉글리시도 되는구나. 중문 잉글리시
신이그 점프. 신 콘텐츠.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닌데 2단계.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개발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페이지를 잘 못 찾겠네. 디센트럴랜드 ORG 들어가서 분명히 한국어로 들어가고, 탁스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 what is C 인덱스? 하여튼 뭐 개발하는 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저도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많이 늦었네요.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